무차별적으로 무기한으로 계속 스폰서와 파트너를 후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스스로 떠먹을 생각이 없는 분을 어떻게 후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an you feel it?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저에게 특급 SOS가 왔어요. 어떤 스폰서님께서 이런 파트너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서 저한테 SOS 쳐주셨는데요. 특급 SOS니까 특급 솔루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하면서 관계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 사이에서 멋지게 코칭해주고 싶은데 난감한 파트너들 있거든요. 오늘 3가지 유형의 파트너들 어떻게 가이드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존적이게 스폰서의 시간과 노력을 계속 지속적이게 요구하는 파트너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윈윈하는 사업이고 함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험 많은 스폰서가 경험 없는 파트너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도와가면서 하는 비즈니스 성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성격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기한으로 계속 스폰서와 파트너를 후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규가 처음 들어오고 났을 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스폰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가이드하고 훈련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숙한 파트너 열심히 후원 육성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기한 없는 후원을 하다 보면 스폰서 입장에서 좀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발달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스폰서가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이 의지도 없이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파트너를 보게 되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이 일을 일로 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일, 자기 비즈니스 오너 마인드가 없구나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런 순간부터는 실제로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원하거나 육성하려고 결심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의 변화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스스로 떠먹을 생각이 없는 분을 어떻게 후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파트너가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조금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파트너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 이 사람을 후원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완성도가 생길 것 같은데 2년이 지나도 기약이 없는 파트너를 붙들고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데 내가 의지를 북돋아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의 모습이 스폰서님이 생각하시는 너무 의존적이고 아직까지 여전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셨다고 하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스폰서의 책임감이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업을 사업으로 보지 않고 내킬 때만 하는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파트너 어떻게 가이드하면 좋을까요? 해요. 앞에 있는 맥락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 안에 스폰서가 가져갈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임감은 상대적인 거예요. 파트너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로서에 대한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먹고 쓰고 좀 더 싸게 먹고 그냥 내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소일거리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딱 그 생각의 크기만큼의 스폰서가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일을 우리는 비즈니스로 하는 거지 이 일을 그냥 뭔가 후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누구나 비즈니스를 할 때는 시간 안에서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어떤 가치, 그다음 피드백을 기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크기가
그 정도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후원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딱 부업으로 소일거리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월요일 하루가 딱 비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스폰서님, 제가 어떤 게 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 두 사람의 약속이 겹치게 될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한 분은 굉장히 주도적인 이 일에 사활을 걸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일에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하고 있고 교육도 다 참여하고 있고 또 내가 바로 알려주면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고요. 한 사람은 내가 가르쳐주게 되면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모호하고 실제로 행동하거나 액션하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생사 확인이 불투명한 이런 파트너가 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폰서라고 하면 어느 분을 후원하고 어느 분한테 시간을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건데, 저라고 하면 첫 번째 파트너를 후원하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겠어요. 그게 이 비즈니스를 가장 가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분에게 시간 안에서의 결단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규모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가이드를 잡으셔서 딱 그 정도의 시간만 후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그 또한도 기간이 무기한이 아니라 그 정도를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정보 정도만 알려주시고 그 사이즈나 그 규모에 맞게 후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싶고 10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단 10만 원, 20만 원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딱 그 비즈니스 사이즈만큼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자극이 없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사례적인 것도 들어주면서 상황적인 것들도 이해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너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 되게 많은데 이 유형 어떤 유형인지 잘 들어보세요. 스폰서 파트너 간의 관계가 등록일도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고 직급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먼저 등록한 스폰서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기간과 직급이란 이유로 파트너가 인정하거나 팔로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고 말이, 우리 얘기할 때 말이 들어간다,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폰서의 코칭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파트너, 심지어는 스폰서 코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평가해서 불평불만, 심지어는 뒷담화까지 하는 파트너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 이런 경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면요, 그분. 누군가를 평가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팔로우하지 않는 그분. 자, 이 비즈니스는요, 어떤 사람과 가장 오래 하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일은 나를 소개해준 나의 스폰서와 가장 오랫동안 협업하면서 끌고 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라고 하는 존재는요, 같은 기간에 가입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아직은 숙성되거나 아직은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단 인성적으로나 책임감적으로 나를 후원하고자 하거나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협업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저의 첫 번째 파트너인 다이아몬드 사장님, 김전 사장님하고는 채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달도 사실은 적게 나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나이도 더 어렸고 또 조금 더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훨씬 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호흡을 잘 맞춰서 진행해 올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었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정말 멋진 파트너십을 가지고 스폰서를 가지고 협업하고 있어서 정말 9년,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평생 동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 예를 들어서 나의 스폰서를 단순하게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한테 독이고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쏟는 총알이나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 스폰서의 존재는요,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나를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걱정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비즈니스를 가이드하고 후원해주는 사람이란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편을 내 스스로가 적으로 만들고 내 편을 스스로가 더 작게 만들고 쪼그라뜨리고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장 외롭고 내 비즈니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내가 스폰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스폰서는 그것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능력 있는 스폰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평가나 질책이 나의 비즈니스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는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서포터로서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시고 함께 끌어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의 역할이나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파트너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스폰서보다는 그 위에 능력 있는 스폰서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분과 비즈니스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막 또 그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엄청 잘해요. 그런 파트너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누구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누가 가장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우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그 위에 상위 스폰서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후원하고 격려하고 염려하는 그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당사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함께 후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이 사람이 그 이 문화와 분위기를 인지하고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 배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파트너들 유형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깊이 있게 한번 입장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파트너한테 가장 좋은 훈련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비유해주면서 이해시키는 거. 그거 되게 편안하면서도 공감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서 난감한 파트너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그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적어도 파트너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와닿는 코칭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감한 파트너, 난감한 스폰서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각각의 포지션 안에서 난감하지 않고 도움되고 멋지고 힘나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파트너들에 대한 문제점, 어려운 파트너들 여러분들께 또 코칭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제가 키를 드렸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하는 이 사업,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